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래탐구학원에서 이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양정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오늘은 이제 가볍게 이제 통합과 안녕. 네, 우리 죄송합니다. 통합과학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통합과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매대보고 통합과학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기본적인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이제 왔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 학생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좋네요. 이제 좀 잘 들어가가지고 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통합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통합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통합과학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문과도 배우는 과학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 정도는 알아야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과학 좀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약간 요런 욕심을 가지고 이제 교수님들께서 만드신 과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있는 이제 각계 교수님들께서 야,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을 조금 꽉꽉 채워 넣으신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어보는 수준 자체가 이제 다른 원과목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지는 건 맞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지만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러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통합과학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과학을 알려주게 되는데 이야기가 사실 짜임새가 있다고 보여요. 맨 처음에 지구 그리고 생명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면 될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1단원에서부터 4단원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드리면 재밌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실 어떤 생각으로 과목이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면 좋을까 어디가 어려울까 사실 이쪽에 조금 관심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최근에 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침이 나오고 네, 박수 한 번만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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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통합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이제 큰일이네요. 암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내용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중에 딱 네 가지 정도의 단원들이 있는데 그 단원은 이제 원 과목에서 그런 킬러 문항들을 좀 빌려와 가지고 문항이 나오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시스템과 상호작용 쪽에서 나타나는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변화 다양성 쪽에서 나오는 화학 변화, 산화 반응 반응, 그리고 중화 반응이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 발전과 환경 단원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결국에는 물리와 화학 쪽이겠죠. 그래서 이쪽이 가장 어려운 단원, 킬러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게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시험들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에 하나씩 나눠져서 들어가면서 이제 거의 모든 시험에 킬러 문항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었었어요. 다만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그것들이 좀 몰아서 나오는 경향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전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경우로 이렇게 시험이 구성되기는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쪽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중력부터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역학적 시스템 쪽에서 이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을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중력 그리고 그로 인한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꼭 필요한 역학의 기본 지식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물리원 쪽에서 조금은 빌려 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공부가 선행된 뒤에 여기로 들어가는 게 좋고 계속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화학원에서 이제 화학 반응이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은 불러오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이쪽 산화환원 반응 파트에서는요. 화학원에서 예전에 나오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게 돼요. 교육 과정이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최근이기는 한데 2018년 이후로 조금 바뀌게 되었었거든요. 1호 교육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 화학 원에서 나오던 산화원형 파트에서의 킬러 문항이 하나 삭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제되면서 사실 통합과학으로 좀 옮겨졌다라고 보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나오던 킬러 문항들을 조금 활용을 하셔서 이제 문항을 출제하시는 경향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항에 대한 대비까지도 조금 해두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 사실 이거는 화학원을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열화되어서 나오는 경향성이 있다,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준비하는 게 사실 통합과학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마지막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좀 학생들 입장에서 싫어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역학은 그래도 재미라도 있는데 전기는 도저히 재미가 없어,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형화된 틀 안에서 이제 좀 공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문제들을 보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수업하는 방향으로 요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킬러 단원이 4개지 정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매 시험마다 우리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게 외대부고 통합과학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드려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사실 여기 1학기가 기말고사 범위 가능성이라고 써놨는데, 네, 요거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오타가 난 거고요. 물리, 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인 역학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 문항 구성, 표현이나 운동 법칙 같은 거, 이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 1에서 조금 빌려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기출 문제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고1 통합과학과 고2 물리 1에서 이제 학력 평가 문항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 관련된 문제들은 미리 풀어보는 게 좋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약간의 플러스 알파 같은 것들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그런데 너무 이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려운 문제만 풀다 보면은 오히려 다른 데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해 보면 킬러 문항은 한 문항 내지 두 문항입니다. 항상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요. 사실 그것보다도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건 이 개념 관련 문항에서 실수를 하지 목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먼저 깔아둔 뒤에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해 보면 애초에 이 중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모호한 개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내리는 우리 중력 같은 경우에는 잘 느끼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손바닥과 손바닥, 얘네들 사이에도 중력이 있어. 마이크와 내 몸 사이에도 중력이 있어. 같은 이야기들 하나씩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잡지 않으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 실수를 하는 걸 미리 좀 겪어보고 대비를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다, 여기에다가 저는 조금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화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화학 관련된 내용은 원소들의 주기성 그리고 화학 결합, 이쪽 파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1 통합과학 그리고 고2 화학원 학력 평가 문항 및 평가원 모의고사 화학원 관련 문항들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는 조금 한 수를 더 뜨죠.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건 고3들이 보는 모의고사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관련된 문항들을 조금 끄집어 오시기는 해요. 다만 다행인 건 아직 이쪽 단원에 대해서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문항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만 해두게 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고, 생각 이상으로 여기에서 암기와 관련된 문항이 다수 나오게 돼요. 화학은 암기가 아니잖아. 물론 이해가 바탕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문항들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들을 잘 준비하는 게 좋겠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암기와 관련된 문항이 있다면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학교 필기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잘 해두는 게 좋겠죠. 학원에서는 졸아도 학교에서는 졸지 않는 게 좋겠다, 약간 요런 마인드를 저는 가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규산염과 탄소화합물 같은 이야기들은 사실 가볍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단순 암기 사항과 함께 위쪽 단원에서 나오는 이제 화학 결합 단원, 요것과 조금 연계되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달달 외우기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이제 생명체 구성 물질이고요. 이것도 암기입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사실 여기에서는 단어나 표현 같은 것들을 활용한 함정, 이런 것들이 주된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잘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한 분자 들어간다 빠져나온다, 이런 거를 이제 학생들이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역시도 이제 평소에 연습을 좀 해두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사실 이 지구과학이 이제 통합과학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이 파트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통합과학 첫 번째 단원이고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단어들이 조금 생소합니다. 빅뱅이라는 건 우리가 어디에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내가 공부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스펙트럼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쿼크라든가 뭔가 나랑 다른 세계에 있을 것 같았던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만큼 열심히 하는 단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해결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타 학교에 비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구체적이고 심화된 암기 사항이 조금 필요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지구과학 1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조금씩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암기도 필요한 그러한 시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요러한 이야기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고 가자면 이 역시도 우리가 학력평가 같은 데서 문항들을 가지고 오시곤 해요. 그런데 요거는 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단원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이제 3월 모의고사 학력평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는 중학교 시험들이 나오게 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6월 9월, 11월에는 통합과학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단원이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기출 문제가 가장 많이 쌓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필요하다. 그러한 연습들을 해주는 게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정리를 해볼게요. 물리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더 중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서 킬러 문항들을 대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화학원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된 기출 문항들을 조금 풀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생명과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그것들을 특히 더 잘 들어서 공부를 해두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약간 잔소리에 가까운 건데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저는 이제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다들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학습 방법을 저는 이렇게 놓고 봅니다. 일단 개념과 문제풀이의 투트랙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과목이든 사실 공부할 때는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 수업 열심히 들어. 그래서 개념은 얼추 알 것 같아. 그런데 도저히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념은 일종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친구한테 야, 이 문제 풀어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서 문제풀이 도구들을 갖다 주죠. 그러면 사실 그렇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금세 휘발해 버릴 수도 있고요. 도저히 그걸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념을 통해서 일단 이렇게 문제를 풀 건데 너 이거 납득할 수 있겠지라는 식의 도구로 우리는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문제풀이를 따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문제풀이를 공부할 때 있어서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 저는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한 유형별로 접근을 하는 것이다. 우리 기출문제들을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학교 기출문제들과 다 같이 펼쳐놓게 되면은 거의 유형들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나온 게 여기에서도 나오고 이 학교에서 나온 게 또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슷한 유형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유형별로 문제들을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시간이 대충 된 것 같죠? 저렇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흔들리지 않는 두뇌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밑바탕이 잡혀 있어야 무언가 앞으로 나가는 게 가능할 것이고 계속해서 길을 찾는 눈, 문제풀이를 가는 방법을 따로 공부를 해주는 게 좋을 것이다. 어, 사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사실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되는 부분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되게 어려운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거기에서는 이런 숫자도 나오고 저런 숫자도 나오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하기보다 나는 먼저 무엇을 하냐면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공식 같은 것들을 이제 끄적여 봅니다. 그런 다음 거기에다가 이 숫자를 넣어보고 저기에다 저 숫자를 넣어본 뒤에 거기에 계산해서 나온 숫자가 예뻐. 그러니까 10, 막 10, 20,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답이네 하고서는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의 풀이 방법이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확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건 이제 어머님들도 딱 듣자마자 동의를 하시겠죠.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좋냐면 결국 과학이란 과목 안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 뭔지 한계를 정해놓는 거죠. 아, 우리가 배운 건 여기까지야.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배운 것 중에 무엇을 쓰라는 거구나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갖고 있는 도구를 알고 그리고 그 도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연습한다. 사실 이게 이제 문제풀이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양을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나만의 도구를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 망설임 없는 손이라고 이름을 적어놨는데 할 줄 아니까 연습을 해서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뭐가 나오면 바로 이걸 꺼낸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마지막 단계에선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예, 제 수업의 특징은 사실 이거를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러워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는 합니다. 조금 몇 개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는 이제 아까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죠. 유형별로 문제들을 접근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내는 문제들도 유형별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저런 유형은 저렇게 이렇게 풀어나가자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게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제 역시도 이제 풀어봤었던 문제와 동일한 유사 유형의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요거거든요. 테스트 결과와 함께 개인별 과제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테스트를 봤을 때 얼마나 점수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 유형에 약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쪽 유형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를 저는 되게 좀 환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유롭게 수업 전후를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것들을 이용해도 좋고 클리닉 시간을 운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화수목은 우리가 좀 어렵죠. 이때 뭐 카톡 많이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시간에 있는데 요 일요일 마지막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앉아 있어요. 직접 클리닉을 진행하기 때문에 와서 이제 질문을 해도 좋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학생의 흥미를 가장 크게 여기는 수업. 어떤 강사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어려운 걸 쉽게 그리고 그거를 뭐 정확하게 알려주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도움이 되는 수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요일 아침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수업을 통해서 무조건 100점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5주의 수업이 사실 제가 생각하는 기간에 비해서는 좀 짧은 시간이기는 한데 그 안에 어떻게든 이제 잘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제가 잘 수업을 구성해서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제 저한테 이쪽 번호로 연락 주시면 목소리 친절하죠. 실제로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통합과 강사 양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